안녕하세요, 이효준입니다. 오늘 러플 두 번째 시간, 러플 튜토리얼로 배우는 파이썬 소프트웨어 히어로 만들기 대작전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주차 특급 무기를 개발하라 일부 함수와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의 명령지를 한번 훑어볼 거고요. 그리고 움직임 함수, 반복 함수, 센서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함수와 변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다른 거는 꼭 보시지 않더라도 이 함수와 변수에 대한 개념은 오늘 꼭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명령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명령지가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함수와 변수에 대한 개념을 꼭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라고 되어 있죠. 가장 먼저 설명해 드릴 명령어는 move예요. move 중간쯤 놓고 할게요. 이렇게 한 칸 움직이는 함수입니다. move. 자, 다시 한번 더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로봇이 세 칸을 움직였죠. 세 칸을. 이렇게 세 칸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100만 번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00번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걸 다 일일이 쓸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러플에서는 반복할 수 있는 자체적인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repeat이라는 함수고요. move 3번을 반복하겠다 라고 하시고 클릭을 해주시면 3번을 반복을 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다른 함수들이 와도 괜찮습니다. 자, 앞으로 움직이는 걸 했으니까 이번에는 옆으로 움직이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urn left고요. 아까 거 한번 써볼까요? 다시 turn left, move. 이 가로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왜 가로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을 눌러보시면 한 칸 앞으로 움직이고 왼쪽을 바라보고 또 한 칸 앞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뒤를 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은 턴 레프트밖에 없습니다. 턴 레프트밖에 없어요. 턴 백이나 턴 라이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왼쪽으로 돌았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돌고 싶어요. 또는 가다가 그냥 오른쪽으로 돌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두 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뒤로 돌게 되죠. 턴 레프트가 두 번이니까요. 턴 레프트가 세 번이면 오른쪽으로 돌겠죠. 이것을 repeat 함수로 left 세 번이면 오른쪽, 두 번이면 뒤로 돌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비퍼를 일단 주고 시작을 할게요. 내가 이 비퍼를 밑에다가 내려놓고 싶어요. 여기에 내려놓고 싶습니다. move 여기에 내려놓고 싶으신 거죠. put 비퍼를 하시면 여기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move 그리고 put 비퍼라고 하시면 또 여기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move put 비퍼를 하시면 마지막으로 여기에 내려놓죠.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네, 훌륭합니다. 돌아오면서 이걸 다시 주워 볼게요. 주워 보겠습니다. 뒤로 도는 걸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repeat, turn, left 두 번을 하면 뒤로 돌 수 있다고 했죠. 이번엔 주워야 하니까 픽 비퍼입니다. 픽 비퍼.
없겠죠? 여기 것을 주웠으니까 앞으로 한 칸 가서 또 주워야 할 겁니다. 로고 합니다. 또 로고 팁비파를 해요. 자, 한 칸 더 무브를 해서 처음의 모습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브를 하시고요. 그리고 레프트 두 번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실행을 하게 되면 어디서 실행이 되죠? 여기서 실행이 되죠.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앞부분을 지울게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게 되면 네, 처음의 모습 그대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번엔 입력을 받는 함수를 한번 해볼 거예요. 러플의 이름을, 이 로봇의 이름을 입력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미션을 입력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작성을 해볼 텐데요. 먼저 숫자 먼저 입력을 한번 받아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시면 이런 창이 뜨죠. 네, 볼까요? 인티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티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숫자예요. 숫자를 입력을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10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OK를 누르면요. 자, 여기 두 번째 줄은 뭐냐면 이 창에 내가 띄우겠다는 거예요. 글자를. 그래서 10을 입력했기 때문에 10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turn off, 이 로봇을 끄겠다 라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실행을 시키셨으면 꺼주셔야 돼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꺼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문자를 입력받을 때는 인트가 아닌 스트링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스트링으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대상 누르시고 이어준 엔터를 치시면 문자 1이 뜨죠. 이어준이는 문자 1이 뜹니다. 자, 이번에는 센서 함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센서 함수는 뭐냐면 이 로봇의 앞이 비어있는지 막혀있는지, 이 로봇의 왼쪽이 비어있는지 막혀있는지, 이 로봇의 오른쪽이 막혀있는지 비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함수예요. 감지하는 함수인데 이거는 참과 거짓으로 나눠집니다. 이것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부호를 함수라고 하고요. 불리한 함수라고도 합니다. 간단하게 좀 실습 해볼까요? 프론트 is clear 라고 하시면요. 앞이 비어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생을 하면요. 실행을 하면 이 실행되는 것을 또 어디선가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출력이 안 되죠. 그러면 이거를 A에다가 넣고 프린트 아까와 똑같이 A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다 지우고 뭐라고 출력이 되나요? true라고 출력이 되죠. 앞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벽을 만드는 단축키는 E입니다. E. 벽을 만들었어요. 지금 앞이 비어있나요? 막혀있죠. 그러면은 true가 아닌 뭐가 출력이 될까요? false가 출력이 됩니다. 네, false가 출력이 되죠. 지금 오른쪽은 막혀있나요? 아니면 비어있나요? 오른쪽, 로봇 기준으로요. 막혀있죠. 그러면 false가 출력이 됩니다. 왼쪽은 비어있나요? 막혀있나요? 왼쪽은 비어있죠. 그러면 지우고 true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 센스 함수가 더 있는데요. 자, 그리고 몇 가지 이 센스 함수가 더 있는데요. 우선은 아래 비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비퍼를 하나 놔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뭔 비퍼냐? 라고 하면 true가 출력이 되죠. 왜냐면 아래 비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퍼를 한번 빼볼게요. 비퍼를 빼고 실행을 한번 해보면 false가 출력이 되죠. 이것 말고도 방향에 대한 이 부함수도 있습니다. 센서 함수도 있는데요. 어떤 방향에 대한 센서 함수냐면 내가 북쪽을 보고 있느냐 라는 거예요. facing north. 지금 제가 북쪽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죠. 계산을 해보면 false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로봇이 비퍼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센서 함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보면 true가 출력이 되죠. 왜냐면 2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퍼를 한번 다 빼볼게요. 빼보고 출력을 하면 false가 출력이 되죠. 조금은 어려운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함수와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개념은 꼭 이해하고 가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자판기가 있잖아요. 그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여러분들이 음료수 앞에 빨간불이 켜지죠. 그 빨간불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음료수가 나오죠. 이것처럼 입력과 출력이 있는, 그리고 안에서 동작하는 어떠한 행위가 있는 것들을 묶어서 함수라고 부릅니다. 밑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예시. 이 예시에 DEF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뭘까요? DEF는 여기요. DEF는 define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함수를 정의할 거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두 개의 숫자를 더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SUMEX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봤어요. 이름은 내가 마음대로 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름에도 규칙이 있지만 아직은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우선은 파이썬에 들어가신 다음에 조금 더 상세 과정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입력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가로를 주의 깊게 뭐라고 하셨죠? 무브하고 가로가 있잖아요. 무브하고 가로. 그 가로가 왜 있는 걸까요? 함수는 가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력하지 않더라도 입력될 수 있는 어떤 숫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꼭 가로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로가 없는 함수는 없습니다. x랑 y를 입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z를 0으로 선언을 해준 다음에 x, 입력받은 x와 y를 z에다 넣어줍니다. 더해서요. 그리고 출력을 해줍니다. 자판기와 같이 출력을 해주죠. 여기서 보시면 x는 3, y는 7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이 함수의 위치입니다. 위치가 어디 있나요? 위에 있죠. 이 파이썬을 실행하시게 되면은 가장 윗부분을 먼저 읽고요. 컴퓨터는 이 아랫부분은 읽지를 않아요. 읽지를 않고 이 밑으로 넘어옵니다. 여기 5번, 5번째 줄로 바로 넘어오게 됩니다. x는 3이고 y는 7이야 라고 읽고요. result라는 변수가 있어. 그런데 SUMEX라는 함수를 호출할 거야. 가로가 있으니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가 지금 컴퓨터에 있는 함수인가요? 컴퓨터 내부에는 없어요. 이거는 제가 정의한 함수니까요. 그러면은 이 컴퓨터는 위에 선언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요. 위에는 우리가 선언한 이 함수가 있죠.
그래서 x와 y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x와 y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같게 해놨습니다. 헷갈리지 않게요. 이 개념에 대해서는 파이썬에서 조금 더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와 y를 넣어줬기 때문에 x, y가 들어가서 z는 10이 됩니다. 그리고 리턴 하게 되면 어떠한 변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반환을 해줘요. 반환을 해주면 여기에 이 변수에 10이 들어가죠. 10. 그리고 프린트 리절트를 해주면 10이라는 게 콘솔 창에 뜨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리절트와 x와 y, z는 변수입니다. 변수는 무엇일까요? 여기 써져 있죠? 여러 가지 값으로 변할 수 있는 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값으로 변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4 그리고 여기다가 5를 넣으면 9가 나옵니다. 9가. 그래서 정해진 수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는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가지 개념이 되어 있는데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와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왜냐면 이름이 기니까요. 네, 이건 뭐냐면 이미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move 우리가 선언한 적 있나요? turn left 우리가 선언한 적 있나요? 선언한 적이 없는데 쓰고 있죠. 이것은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개념은 파이썬에서 다룰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 함수는 뭐냐면 내가 정의한 거예요. 여기 지금 sum ex라는 거 원래 정의가 돼 있었나요? 정의가 안 돼 있었죠. define 하고 내가 선언을 해준 겁니다. 선언을 해줘서 선언을 해놓고 쓰는 거죠. 이게 무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조금 더 고급 프로그래머가 되면 이런 것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쌓아가서 나중에는 필요한 함수들을 선언하면서 쓸 필요가 없이 이것들 모아놓은 곳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좀 더 빨리 개발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함수와 변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주는 제어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